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국립 망향의 동상에서 참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박 운임 상승으로 도내 배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는 충남산 배에 대한 수출 비용을 지원합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자동 크리넷 운영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과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에 아산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 나서는 등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최근 아산 지역 베트남 식당과 관련된 집단 감염 코로나19 확진자가 11일 0시 기준 2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는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선별 진료소도 운영됩니다. 12일 둔포면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13일 은복면 쌍용 보건진료소와 17일 인주산업단지, 그리고 19일 신창 득산 농공단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됩니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을 고용한 기업체와 식당, 다문화센터 등 530개 업체 5,700여 명입니다. 또한 오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은 이순신 선별진료소에서 외국인 전담 창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검사를 받아줄 것을 당부했으며 관내 업체 대표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와 천안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앞두고 국립 망향의 동상에서 참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배에는 박상돈 시장과 시의회 의원, 여성단체 협의회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망향의 동상 위력탑과 추모비, 장미묘역에 헌화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한편 오는 13일까지 천안시청 로비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총 30억 2,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동지역의 경우 세대당 12,500원, 읍면지역은 11,000원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아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금리 1% 이내인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긴급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차 소망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화폐 가맹업체입니다. 대출금 보증 한도는 신규업체 최대 3천만 원, 기보증업체 최대 2천만 원이며 보증기간과 상환 방법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입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실부담금리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1% 이내로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보증료 우대 혜택을 적용해 최저 0.89%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시 미래장학회가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을 위한 희망장학생을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상반기보다 지급 범위를 넓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기준으로 월 487만 6천 원까지 장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미래장학회는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 20명에게 150만 원씩 모두 3천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이나 아산시 미래자각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는데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시도지사 정기간담회. 이날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 이전을 단기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세종의사당 설치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결산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아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국회법이 개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임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은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지난달 28일 전국 258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음을 알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각 시도별 공동 현안도 제시됐습니다. 대전시에선 대전 서구에서 논산을 잇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을, 충북도에선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발전 전략을, 충남도에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추진을 각각 내놨습니다. 여기에 충청권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직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기 위한 충청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해 8월 결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자고 당 지도부에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세종시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청권 4개 시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의 제안은 정파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대승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며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환영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세종시가 빅데이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자동 크린넷 운영 개선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진행된 빅데이터 분석 과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자동 크린넷 및 쓰레기 문제의 현실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자동 크린넷 이용 시간대와 인구 밀집도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최적의 수거 시간대와 횟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시민들이 쓰레기를 보다 손쉽게 투입구에 버릴 수 있도록 스마트 포털 세종N을 통한 자동 크린넷 투입구 상태 정보 실시간 표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올 연말까지 시 출범 전후의 시민들의 삶과 경험, 변화와 추억 등이 담긴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에 대한 수집에 나섭니다. 기록물 수집은 시민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나 도서 간행물, 자료집 등 여러 형태의 기록물을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는 이렇게 수집된 기록물을 디지털화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한편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3만여 건의 세종시 탄생 기록과 함께 특색 있는 자원으로 활용 보존할 계획입니다. 한편 기록물 기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행복도시 출범 10주년 기념 TF 담당으로 하면 됩니다. 천안문화재단은 2021 생활문화밴드 경연대회 다시 울림에 참가단체를 모집합니다. 참가 자격은 천안에서 활동 중인 성인 아마추어 밴드 동호회로 음반이나 음원 발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 신청서와 연주 동영상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예선은 동영상 심사로 진행하며 결선은 오는 10월 23일 삼거리 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선박 운임 상승으로 도내 배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는 충남산 배에 대한 수출 비용을 지원합니다. 도는 터미널 취급 수수료와 유류 할증료 등의 부대 운임을 40피트 컨테이너 1개당 30만 원,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기간은 선적일 기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25일까지로 12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 인권이라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는 편견이 있죠. 충남교육청이 교육용 웹드라마와 보드게임을 제작해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알기 쉬운 알바 이야기를 주제로 웹드라마 촬영이 한창입니다. 연기와 촬영 등 드라마 제작 전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합니다. 사장님 때문에 고생하는 알바생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번 역할을 맡아보면서 알바생 때문에 고생하는 사장님 이야기도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길고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총 4편의 웹드라마를 제작해 청소년 인권교육에 활용했습니다. 이번에 제작 중인 영상은 오는 10월 온라인을 통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작년에 제작된 웹드라마를 보여주셨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번에 제작된 웹드라마도 많은 학생들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노동 인권을 소재로 보드게임과 같은 놀이 방식의 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친근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려운 노동인권 관련 법률은 알기 쉽게 교육할 수 있거든요. 아울러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을 운영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요즘 자연 친화적인 유아 놀이터가 각광받고 있지만 공공인프라 수요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 교육청이 모든 유치원이 이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세종시 신도시에서 개원한 국내 최초의 공립형 숲유치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숲이 교실이 되고 숲에서 만나는 모든 자연이 학습교구가 됩니다. 이러한 생태 유치원이 최근 각광받고 있지만 현실은 도심 속 대부분의 유치원이 실외 놀이터가 없거나 놀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인공적인 놀이대 중심의 단순 놀이가 대부분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모든 유치원이 사용 가능한 생태 놀이터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지는 교육청에서 6km가량 떨어진 금남면에 있는 옛 영대초등학교 폐교 부지. 시교육청은 이곳 약 9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5월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조성 공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농촌 마을에서 자연과 함께 놀이하며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생태 놀이터는 크게 놀이와 체험, 관리 등 3가지 공간으로 구분해 조성될 예정입니다. 놀이 공간은 흙과 모래, 물과 불 등을 테마로 자연놀이가 가능하도록 설치되고 체험 공간은 인근 마을의 농업을 함께 체험하고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요리해보는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아이들이 활발한 그 신체 활동을 통해서 도전과 모험심을 기르고 마을 또 주민들이 유아교육에 참여함으로써 다음 세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놀이터는 하루 1개 유치원 이용이 원칙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동지역 단설 유치원은 분기별 1회, 읍면 지역의 병설 유치원은 그보다 더 많은 횟수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매년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데요. 천안에선 피해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영화를 엿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트럭을 타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소녀들.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 온갖 고초를 겪으며 수없이 떠올렸을 고향집과
가족을 표현한 그림은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만듭니다. 9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전시회가 천안시청 로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실태와 아픈 기억을 담은 25점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살았던 그 삶을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다시는 정말 이 땅이나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위안부 할머니들 살았던 그런 삶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런 전시회가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천안시는 이번 전시에 이어 오는 11일 위안부 피해자 56명이 안장된 국립 망향의 동산에 찾아 고인들의 넋을 기릴 예정입니다. 적어도 50년이 넘었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아픈 추억을 저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아픔을 증오가 아니라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적인 충격을 받았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분들이 심성이 얼마나 착하고 선량했는지 하는 것도 짐작하게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문제를 세상에 처음 알린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해 지난 2017년 제정됐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생활법률 무료 상담소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소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생활법률 무료 상담관 12명이 지정된 날짜에 상담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엔 각각 505건과 66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올 들어서도 모두 395건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천안시는 오는 30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받습니다. 대상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과 합병,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한 도내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자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수출 규제 대응의 시사점을 주제로 이경환 J3 대표이사의 발표와 양승조 지사가 주재한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정부가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등 전국 5개 단지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한 뒤 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집적화된 단지로 향후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며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익환 제13대 천안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을 모셨는데요. 위익환 회장은 바른 사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작은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선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위익환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13대 천안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장에 취임하셨어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네, 제가 정동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 2년 만에 너무 큰 도직을 맡아가지고 솔직히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바르게 살기 전국대회가 충남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네. 또한 그 실시 장소가 천안 상거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자원봉사도 하고 진행도 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 인생의 큰 주옥거리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천안시 바르게 살기 위원님들께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시고 또한 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생각해서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 큰 행사도 있어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기회가 됐으니까 천안시 바르게 살기 협의회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바르게 살기 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을 가지고 정치관계의 더불어 사는 사회, 또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전환시 예배에서는 은변동 위원장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겁니다. 우리 이사님들이 좀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제가 솔직히 영입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분들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거 요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취미라든가 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건강보험에서 또 자녀들한테 가든가 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면서 읍면동위원회가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일을 또 하시고 또 계획이 돼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회장님께서는 취임사를 통해서 바르고 밝은 사회 건설은 전 국민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라는 슬로건을 걸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신지 쉽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잠시 중고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생활의 근원은 가정이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정의 자녀들은 뭐 탈선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그렇던 운동이라든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밝은 사회를 이루고 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정이 바르면 사회도 굉장히 바르다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 가정에서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래서 가정은 사람이 태어난 생활의 원천 보금자리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사랑과 배려를 해야 되고요. 서로 도우며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나가고 한목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근간이 된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께서 13대 바르게 살기 협의 회장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동 위원장님들과 많은 대화, 교류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해서 협동 단계에서 우리가 목적한 결과를 도출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8월에 청정동 위원회에서 격려잔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총무팀장이 하시는 이야기가 무더위 팀 때에 선풍기가 없다. 그거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위원님과 상의해서 무더위 팀 때에 선풍기하고 그리고 선풍기하고 또 음료하고 같이 했더니 만나시는 노인회 회장님들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해서 좀 뻘쭘했습니다. 저는 선안시청 박상돈 시장님 이하 직원들과 소통하며 수시로 대화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가는 천안시 바르게 살기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사회가 밝아지는 데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 가정이 잘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바르게 살기 협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성 스틸랜드에서 금속 절단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415-054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 지역 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91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